안녕하세요. 존킴입니다. 1편에서 세 번째 비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요하 문명과 홍산문화, 그리고 홍산문화 시대에는 단군 시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삼국의 역사와 1차 사료가 제시하는 삼국의 역사가 틀리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라의 위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한반도 남동부 경주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한국 교과서가 1차 사료와 다른지에 대해서 제2편에서는 그 원인이 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한국 역사에서 말하는 이 삼한의 위치나 이 신라의 위치가 한반도가 아니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하 문명 시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때는 신석기 시대로 기원전 70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7000년이면 지금부터 한 9000년 정도가 되겠죠. 한국과 신시시대, 그 다음에 또 요하 문명 외에 황하 문명과 양쯔강 문명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하 문명 가운데에는 이 홍산 문화가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가 국가를 시작하는 단계, 초기 국가 단계의 위치에 해당되는 유적이 발견이 되었죠. 자, 근데 거기서 발견된 유적이 단군 시대와 유사한 그러한 유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역사의 시작은 단군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국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 이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단군의 위치를 대동강, 그리고 단군조선 시대는 신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국사 금성출판사에 의하면 청동기 문화의 발달과 함께 만주와 한반도 곳곳에 우세한 경쟁력과 무력을 가진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데, 요동 지역에서 한반도 서북부에 집중 분포하였다. 고조선은 이런 정치 세력을 통합하여 성립하는데, 삼국유사에서는 기원전 24세기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전해하고 있다. 자, 여기서 단군 신화의 건국 이야기는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래서 단군 역사 또는 단군의 이야기를 이 신화로 얘기하고 있죠. 이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신실을 열어 세상을 다스리다가 곰에서 변한 여자와 결혼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고, 이 왕검이 고조선을 세워 1500년간 다스렸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단군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는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단군을 자체를 부정했었죠. 그리고 한사금부터 시작하면서 식민지 국가로부터 발전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 한국 역사는 마찬가지로 신화로 부정을 하죠. 자, 한국 역사계는 단군을 신화로 취급합니다. 자, 하지만 이 삼국유사를 잘 읽어보면 이 한국의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을 하고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단군 왕검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 있던 사실로 기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단군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발견이 되죠. 이 홍산문화라고 하는데 기원전 4500년부터 3500년까지에 해당되는 이 유적이 홍산문화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적과 유물에 의하면 단군 신화가 아닌 역사로 설명이 되고요. 단군의 위치는 대동강이 아닌 요하 지역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단군 조선의 위치는 요하 지역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역사를 설명을 할 때 황하 문명을 위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양쯔강 지역에서 또 문명이 발달해서 황하강 문명 또는 장강 문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하 문명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은 중국 역사에서는 이민족으로
자기네 역사로 취급하지 않았다가 중국의 영토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자기네 나라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을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역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옆집 사람을 우리 부모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 역사에 대한 기준이 중국과 한국은 상당히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단군 신화 또는 단군 역사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이 곰에 관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에 관한 유적은 단군과 관련이 되고 단군은 한국 역사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유적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적과 함께 이 문헌이 발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요하 문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하 문명은 기원전 7000년부터 3500년까지를 먼저 설명을 하면요. 기원전 7000년이면은 한 9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원의 빙기와 간빙기를 거쳐서 그 신생대가 시작이 됩니다. 문헌에 9000년부터 문헌과 함께 유적이 발굴이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요하 문명이 있죠. 요하 문명 중에 홍산 문화가 있는데 이 홍산 문화가 공과 관련된 단군 이야기, 한국과 관련된 신화라고 불렸던 그 한국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실제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하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8개, 크게 보면 8개, 작게 보면 한 3개, 4개 정도의 큰 군을 이루고 있는 문화 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 단지가 뭉쳐서 큰 요하 문명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는 2군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양지역, 적봉지역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양쯔강의 장강 문명 이렇게 문명이 생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하 문명을 보면 여기에 이 요하강이 흐르고 요하가 흐르죠. 그 다음에 대능하, 소능하가 있고 난하, 열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게 보면 태화강도 있고요. 혼강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역사학자들은 황하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했는데 기원전 5000년, 한 7000년부터 설명을 하죠. 근데 새로운 문명이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이념으로 고대 중국 역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사회학자인 우시라 교수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요하 문명을 최근에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 것은 기원전 7000년, 지금부터 9000년부터 시작했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좀 전에 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석기 시대를 말하는 한 6개의 문화, 소화서 문화, 홍릉화 문화, 사해 문화, 부화 문화, 조부구 문화, 홍산 문화 이렇게 설명하고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병용기간인 홍산 문화 2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 청동기도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단군에 관한 유적 유물이 나타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 소하연 문화가 되고요. 청동기 시대의 문화로 하가점, 하층 문화 이런 식으로 9개에 해당되는 문화가 발견되어 요하 문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요하 지역에 위치를 하는데 이 요하 지역이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소화서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홍릉화 문화는 기원전 620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소화서 문화 아래쪽에 해당이 되죠. 이 홍릉화 문화는 옥기가 유명합니다. 수로 주위에서 발견된 최초의 문화이고요. 해수면은 지금부터 더 낮고 이 위치는 유화 지역에서 몽고 지역까지 있고요. 그 홍릉화 기와는 둥그렇고 상대적으로는 낮은 연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장 문화도 달리고요. 시체는 직접 집 안에서 매장을 하고요. 사람들은 돼지와 함께 옥기를 같이 매장을 하는데 이 옥기들이 홍릉화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자, 이 문화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할까 말까 이제 설명을 저도 이제 잠시 망설였는데,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특별한 치아 수술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6,000년, 8,000년 전이죠. 이 치아에 이 정교한 구멍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 믿기 힘든 기술입니다. 자, 일본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4년간 조사를 하고 기자회견을 냅니다. 그래서 자, 두개골은 완전했는데 구멍은 일정한 지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 정교한 기술이 사용됐고요. 드릴로 사용한 것처럼 치아에 구멍이 아주 정교하게 나타납니다. 이가 썩어서 난 구멍이 아니라 인공적인 기구를 사용해 구멍을 낸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기원전 5,000년, 그러니까 7,000년 전에 유럽에서도 이 두개골 수술 흔적이 있는데요. 아주 인공적으로 정교하게 두개골, 치아 이런 것들을 드릴로 구멍을 낸 것과 같은 그러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소개한 이유는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은 보통 우리가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니면 비과학이다. 그래가지고 이 비과학을 무시하는데, 자, 이 선사 시대로 올라가면은 과학과 비과학을 위에 상위에 존재하는 이 네오 사이언스, 신과학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신과학은 과학적인 잣대로 판단을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과학적인 잣대로 신과학을 설명함에 있어서 마치 비과학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논리적 오류에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해문화가 기원전 5,600년부터 시작이 됐다 하고요. 이 사해문화의 특징은 용문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하문화가 그 다음인데, 이 부하문화는 기원전 5,200년에서 이 당시에 유명한 거는 모래로 사용하여 만든 이 저온도의 톡인데 이 빗살무늬의 형태로 발견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간의 핑크색으로 이제 표시했는데 이 지역이 되고요. 일본인 고고학자 도리 류조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발견할 당시는 1906년이고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건 1935년이고 이곳에서 홍산 문화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때 발견된 유물과 장식물들 중에서 주로 이제 옥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더 특별한 거는 묘지를 통해서 발견된 상당 수준의 한국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유물, 묘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적과 유물은 단지 중국이라는 영토에서 발견됐다 하여 중국인들은 이것이 본인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역사들이 많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쟁의 여력이 남아있죠. 자, 중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전혀. 이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 외국,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서로 첨예한 역사적 논쟁이 있을 때는 아주 새님처럼 조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성격적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분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인들이 어떤 의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면 아주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할 줄 압니다. 잘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렇게 아마추어라든가 이런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또 역사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본인 위주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비열하게 역사 논쟁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강자, 이 중국이나 이 일본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스님처럼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이건 아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있음을 제기합니다.
어쨌든 이 당시 이 유적과 함께 문헌을 살펴보면 이 당시의 문화는 동이문화라고 합니다. 이 동이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이문화는 아사달 문화라 하고요. 동이의 이름은 북아시아에서 살았던 이 고대인을 말합니다. 동이 지역은 산동 지역, 요서 지역, 요동 지역, 한반도 지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적이 발견된 곳에 어떠한 문명이 있느냐, 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적이나 문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단고기입니다. 한단고기는 학계에서는 위서로 말하지만 아주 풍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 일부가 종교와 같은 내용으로 서술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일부는 물론 종교와도 관련이 되지만 전체 역사책은 역사책의 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를 설명하는 역사 설명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환단고기는 역사책이고 이 역사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에 있었던 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과 서로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환단고기에 대한 이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이 요하 문명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한단고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 삼성기와 태빌사 내용을 보면요. 삼성기는 전편과 하편이 있고요. 서로 지은이가 다르죠. 안함로가 있고 원중동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는 이맥이라는 사람이 졌는데 한국시대가 있고 신시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보면 한국시대는 3000년간 유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시시대는 1500년간 유지됐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신시시대 때에 뭐 염제신릉이나 치우, 황제헌원, 그 다음에 태호복기실, 그 다음에 한웅, 신지, 고시, 이 신과 관련된 주로 이 아폴로 시대 때의 신의 역사와 관련된다 하죠. 그래서 하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해서 어떤 그 맨카인드를 생산하는 그 시기입니다. 자, 신시시대 이전은 한국시대로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삼성기에는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서 크게는 뭐 남북 5만리 하면 저 밑에 그 호주까지 내려가고요. 동서 2만리 하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중동 지역까지 커버가 되죠. 12연방국가라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태백일사는 파나르국이라고 그 천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게마대령 북쪽, 서쪽, 그 위에 나나지역 이렇게 해서 한국시대가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7000년과 관련된 한국시대가 유적으로 발견된 것이 요하문명이죠. 신시시대도 마찬가지로 발견이 됩니다. 이 신시시대는 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중국 역사의 신화적인 인물과도 일치합니다. 한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본기에는요, 한웅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그 곰과 호랑이는 이 지구에 사는 그 크리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으로 변해서 하늘의 남자와 땅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그 단군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군이 서양에서 말하는 일종의 맨카인드죠. 그래서 이들은 풍백, 우사, 운사, 그래서 바람을 다스리고 구름을 다스리고 이러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인이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과 재능을 가지는 불인술주라는 그러한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자, 이것은 동양과 서양 같은 내용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한국시대, 신시시대 이후에는 단군시대가 나오게 되고 이 조선 삼한, 단군의 나라 이름은 조선이고 삼한을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그 문명이 황하문명 또는 장강문명인데요. 이 황하문명은 학교에서도 전 인류의 4대 문명 하면은 황하 문명, 인도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뭐 7대 문명 하게 되면 저쪽 그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뭉쳐서 문명이 되죠. 홍산 문화 등 그래서 요하 문명, 황하 문명이 되고요. 양쯔강 문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 양쯔강 문명, 요하 문명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자, 앙소 문화처럼 이 황하 문명이 이 지역에서 20세기 초기에 발견되죠. 그래서 이들은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은 황하 문명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기원전 5000년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양쯔강 지역에서 또 문명이 발달되죠. 그래서 황하 문명만을 중국 문명이라고 했는데 장강 문명이 발견이 되니까 중국 정부는 혼란에 빠집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멀티컬처럴리즘, 그래서 개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요,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양쯔강 문명으로 하는데 나중에 또 요하 문명이 발견이 되니까 이거는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하 문명, 홍산 문명으로 대표되는 요하 문명, 앙소 문화를 대표로 하는 황하 문명, 하모도 문화를 대표로 하는 양쯔강 문명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이 세 개를 자기의 역사로 편입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은 5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동북부경의 지역들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중국 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북공정 외에 서남 프로젝트와 서북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중국 정부는 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 단군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의 왕조를 중국 역사로 주장합니다. 자, 요하 문명의 연대기는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요. 그 지역은 동이 문화로 알려져 있고, 이 동이 문화는 중국 문화랑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요하 지역은 중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요하 지역이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역사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왜곡을 하죠. 그래서 시작한 게 하상주 단대공정 프로젝트와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동북공정은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이 지방으로 만들었고, 중국 고구려, 중국 발해 이런 식으로 중국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은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 역사로 배우지만 중국 학생들은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 지방의 한 역사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북공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은 프로젝트를 만든 이유가 이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세 개의 문명이 있었다. 그래서 황하 문명, 장강 문명, 요하 문명. 그래서 이 요하 문명까지 자기네 것으로 흡수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홍산 문화를 설명하는데, 이 홍산 문화는 이 단군 시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홍산 문화의 제2기는 기원전 3500년경 초기 국가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집이나 절, 비석, 옥조각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온도는 지금보다 3도 높았고 해수면이 6, 7m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자, 홍산 지역의 몇몇 유물들은 한국 역사의 단군과 관련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곰의 유물은 물론 여인상까지 단군 기사에 나오는 곰의 여인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의 곰을 신화로 봤는데 이 요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곰발바닥하고 곰의 여신상, 적석총 이런 거, 이걸 보고 나면 이집트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재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옥기로 만든 여신상도 발견이 되고 왕궁, 재단, 벽화, 돌로 만든 조형물이 지하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 고구려의 적석총 문화와 이 복원이 아직 안 돼 있지만 이러한 것을 복원하면 이러와 같은 적석총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60m에 해당되는 이 7층짜리 피라미드 무덤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람이 사용됐는데, 자, 이러한 적석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홍산문화이고 이 홍산문화의 고음 유적이 발견됐죠. 자, 초기 국가 단계로 분류하고요. 기원전 3500년 전, 즉 5500년 전에 이미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시시대의 환웅 시대로 보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 환웅이 곰족과 호랑이족의 실험으로 동굴에서 살아남은 곰족이 여인으로 되고 환웅과 그 여인이 결혼해서 낳은 게 단군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군을 현대 한국 역사학자들이 신화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유적이 발견돼 있고 문헌사학적 책이 환동고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화가 아닌 역사로 밝혀집니다. 아직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미 유적과 문헌사학이 일치합니다. 단군에 관련된 기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환인, 한국시대죠. 서자 환웅이 신시대죠.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태백산이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하고 신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이에 환웅천왕이라 한다. 한인시대가 있고 환웅시대, 신시시대가 있고 이 신시시대 때는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무려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한다. 그러죠? 그러한 묘지석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바람신, 비신, 구름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 환웅에게 기도하되 화하여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래서 쑥,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3, 7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범은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은 웅녀라 하고 환웅이 이 웅녀와 함께 단수 아래에서 잉태를 해서 환웅이 잠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다.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 왕검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평양성에 도읍을 가지고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뒤에 기자를 조선에 봉한다. 그래서 단군이 어디로 이동하냐? 장당경으로 간다. 그래서 단군이 1900년 동안 또 다른 곳에서 지휘하게 되죠. 이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가 된 거죠. 자, 한단국이 삼성기 태백일서에 보면 단군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불암산에서 시작해서 아사달로 가죠. 그래서 이 이름을 신왕검이라 하고 기원전 2096년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군, 아사달, 송화강이라 하고 조선을 사만으로 어우르죠. 자, 단군 세계에 보면은 단군에 관한 왕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려 47왕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단군 왕검이 2333년에 신시를 세우고 위치는 아사달이죠. 사만을 거느립니다. 그 다음에 장당경으로 이사를 가죠. 그 다음에 하나라가 생기고 하나라 걸왕은 은나라 탕왕에게 나라를 뺏겨서 은나라가 시작이 되고 기자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생기게 되죠. 대부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만이 삼조선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는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전개하면서 발전이 되지 중국 역사, 한국 역사가 다르지도 않고 중국 역사가 이게 중국 역사인지 우리가 뺏긴 건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홍산문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소하연 문화. 이 소하연 문화는 그 뒤에 그 이민족들이 또 오게 되죠. 동어족. 그래서 동어는 선비와 흉노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죠.
남쪽에는 또 오한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홍산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한국의 단군 역사, 신화라고 불리우는 이 단군 신화를 역사로 변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실질적 증거가 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문헌도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